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의치학대 입학부터 졸업, 그리고 약사, 의사 면허 시험까지 함께하는 메디패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약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리고 미국 약사 면허 획득을 통해서 미국 약사의 미래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외 의치학대에 대한 이제 진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약사나 의사 면허 획득까지 하는 길은 일반적으로 유학원들이 알려주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맞는 입학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재학생 과정이죠. 미국 약대 6년간의 재학생 과정을 유급 없이 GPA 잘 관리해서 졸업까지 하고 나아가서 미국 면허 시험인 나플렉스 합격까지 하고, 또 학생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리턴해서 한국 약사나 의사 면허 시험까지 패스해야 최종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 메디패스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참여해서 생생한 미국 약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바로 미국 약대 졸업하시고 미국 약사 면허 획득해서 지금 활동 중이신 한나정 약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네, 우선 한나 약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5년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MCPHS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2021년 5월에 졸업을 했고요. 그해 6월 초에 넷플릭스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서 지금 미국에서 활동 중이고 현재 한국에서 한국 약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약대 입학에서 졸업, 그리고 최종 약사 면허 획득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국 유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고요. 또 해외 의치학대 진학 역시 이제 미국 쪽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도 하고 관심도 많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나 약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나 약사님이 과거에 미국 약대를 진학하게 된 계기, 어떤 결심,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미국에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한 12년 정도 미국에 있었는데, 주변에 일단 약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약사하셔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일단 관심이 가게 됐었어요. 저는,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커먼 앱을 통해서 다이렉트 엔트리 학교인 MCPHS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으로 약대 유학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일단 미국은 팜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임상약사를 전문적으로 키워내자라는 모티브 아래서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임상약사로서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보다 약사의 이런 처우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미리 가서 그걸 다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또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약대 진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약대 입학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첫 번째가 이렇게 그 약대 진학 보장 전형이죠. 다이렉트 엔트리 6년 통합 과정 프로그램이고, 둘째가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2 플러스 4 형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뭐 한국 약대 과정하고 상당히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팜이라고 하는 학부에서 2년간 이수하고, 보통 피켓이라는 약대 입학 시험을 한 번 더 치르고 팜디라고 일컫는 4년제 약대 과정으로 본과 과정으로 다시 입학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전 과정이 이제 6년 통합 과정 이 부분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한나 역사님 유학생 경우에는 이렇게 그 피켓 시험을 치르고 팜디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에 대해서 부담이 크게 작용할까요?
사실 크게 작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에서 2 플러스 4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도 100% 내가 내 학교에 다시 합격할 거란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렇죠. 보통 언더는 다른 좀 싼 대학교에서 하고, 그다음 본과를 조금 좋은 대학으로 에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유학생한테는 조금 더 이런 기준들이 더 세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문제 이런 여러 것들이 겹쳐서 2 플러스 4 프로그램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6년 통합 약대 과정하고 그다음에 2 플러스 4 약대 과정에 대해서는 뭐 각각 또 장단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 통합 약대 과정에 대해서 유학생들이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국 약대는 이제 영국 약대처럼 4년제가 아닌 6년제이다 보니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과목별 학습하기에 좀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미국 MCPHS 약대 학년별 커리큘럼을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은 대학이라 미국 약대 학년별 커리큘럼 샘플로 보기에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약대들도 거의 이 커리큘럼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학년 때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이고 어,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여기 보면 이제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lecular 바이올로지, 이제 분자생물학이죠. 이 과목도 제네럴 바이올로지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문제없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 약사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들. 일단은 이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음, 약대에서는 일반 전공자들이 하는 만큼의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이렇게 파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 하는 게 또 핵심인데, 이 부분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은 미국 약대는 페일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70점을 못 넘으면 무조건 유급을 시켰었는데, 이렇게 1, 2학년 때 학점을 잘 쌓아놓지 않으면 갈수록 유급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커지고, 그리고 또 학점 또한 쌓이기 때문에 3, 4학년 때 정말 많은 공부가 확 들어왔을 때 그때 살짝 실수를 한다면은 또 유급을 할 수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1, 2학년을 잘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70점이라는 게 과목당 아니면 한 학기에 평균 오버all? 과목당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네요. 70점이라는 그렇죠. 것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페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때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아서 막 반도 2개로 나눠서 수업을 했다가 3학년, 4학년 때 보면 반이 1개로 합쳐질 정도로 많이 페일을 하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어, 그 과목에 대해서 페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학년에 아니면 다음 학기에 다시 듣게 되나요? 어떻게 하죠? 운 좋으면은 서머를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아, 서머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과목 2개를 페일했는데 서머 스케줄이 겹쳤다 이러면은 못 듣는 거여서 다음 학년으로 유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급하는 것도 그 학년에 자리가 있어야지 유급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100%뭐 유급을 한다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최악의 어떤 학생이 있는데 최악의 자리도 없고 유급은 됐는데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했으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전과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정말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1학년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제네럴 케미스트리나 제네럴 바이올로지 이런 과목들 앞으로 6년간 배울 이제 수많은 기초 약학이나 임상 약학 관련된 과목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철저하게 마스터를 해서 연관된 과목까지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배분된 학점, 크레딧 점수도 이런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이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A를 맞고 GPA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2학년 때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약학, 임상약학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게 되죠. 유학생들 이제 가장 까다로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올가닉 케미스트리. 물론 한나 약사님은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저희 쪽에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못 따라가겠다,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보면 두 학기에 걸쳐서 학습을 하게 되고 여기 그 외에 이제 그 바이올로지에 연관된 과목들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휴먼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등을 이제 그 공부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교양 과목들 줄어들고 전공 과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한나 역사님은 어떠셨나요? 이제 어떤 2학년 때부터 어떤 과목들 학습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한나 역사님 주위에 있는 다른 한국 유학생들은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구멍이 날 것 같은 과목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주로 공부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거 올게닉 케미스트리가 가장 어려웠었고요. 이거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학교에서 막 그렇게 강의를 잘 해주지 않아서 시험 난이도에 비해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에 5시간 넘게 매일매일 올게닉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그나마 조금 나았던 거는 영어에 대해서 좀 익숙했다는 거. 그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도움이 딱히 필요는 없었지만, 많은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 특히 영어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하던 전공이 약대와 이런 과학과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과외를 따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학원을 방학 동안 다니다가 오신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3학년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학년 때부터는 일명 이제 퍼스트 프로페셔널 이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본과라고 봐야겠죠. 아까 예과, 본과 그렇죠? 저기 칸나 역사님.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듯이 이제 6년 통합 약대 역시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과 개념의 이제 프로페셔널 이어가 되는데 3학년 때는 이제 뭐 2학년 때보다 전공 과목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시올로지, 패소피시올로지, 이제 병태생리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메디시널 바이오케미스트리, 의학생화학. 지금 보시는 분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 약대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이제 1학년 막 입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생애 처음 보는 과목명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생소하고 아주 그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 이제 생리학, 병태 생리학 이런 부분들 생화학 역시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네럴 바이올로지의 기초를 해서 이제 확장되는 과목들일 것 같습니다. 한나 역사님은 이런 이제 진짜 전문 과목들이죠.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학습이 어떠셨나요? 3학년 때는? 3학년 때는 1, 2학년 합친 것보다도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져요. 아, 이때부터는 완전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고 아, 교수님들도 학생들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지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약대가 보통 그럴 텐데 3학년 때부터는 과제가 거의 없어요. 100% 시험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출석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다른 학과도 그렇겠지만 약대도 특히나 베이스부터 이렇게 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쌓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개념들이. 근데 약을 알려면은 양리학을 잘해야 되고, 양리학을 잘하려면 생리학을 잘해야 되고, 생리학을 잘하려면 그 기초인 바이올로지와 아나토미, 피지올로지를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기 때문에 1, 2학년 때 그런 기초 과목들을 잘 잡고 올라오면 3학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조금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나 역사님이 보실 때 그러면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라고 볼 때 가장 유급을 많이 당하거나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기가 몇 학년 때일까요? 4학년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아, 3학년이 그래요? 2등이에요. 아, 네. 4학년 때. 그러면 4학년 때 한번 볼까요? 4학년 때가 어떻길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약대 본과 프로페셔널 이어의 두 번째 학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때는 이제 임상약학과 실습 위주의 수업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나 약사님 그 3학년 때 진행했던 과목들이 4학년 때도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쵸. 3학년 때 배웠던 과목에 이제 4학년 때는 더 프로페셔널한 지식을 얻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한나 약사님 방금 3학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3학년 때 이어진 과목들도 있고 4학년 때 또다시 새로 시작하는 과목들도 있다 보니까 뭐 교양 과목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고 전체가 이제 전공 과목들인데 제가 봐도 너무나도 양이 많긴 하네요. 음, 맞아요. 여기에서 이 전공 과목을 할 때 유학생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단 영어이고요. 그리고 네. 전에 공부를 조금 설렁설렁 하셨던 분들, 성적과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네. 4학년 때 올라오셔서 또 더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MCPHS 이제 6년 통합 약대 커리큘럼이긴 한데 제가 이제 2 플러스 4 형태 프리팜이 있고 그다음에 팜디 존재 2 플러스 4 형태의 다른 뭐 주립대 UIC라든가 아니면 유타 주립대 약대 뭐 아니면 뭐 듀크나 아니면 뭐 이제 퍼듀죠. 아니면 다른 뭐 위스콘신 그런 학교들의 커리큘럼도 찾아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2 플러스 4 학교들도 지금 이 MCPHS의 커리큘럼과 거의 비슷하게 학년별로 이제 과목들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6년 통합 약대가 아니라 2 플러스 4기 때문에 좀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의 이어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역시 아마 많이 힘든 시기가 되지 않겠냐. 이 4학년 때쯤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4학년 때가 이렇고요. 5학년 때하고 이제 6학년 때가 남았는데 그럼 한나 학생님 5, 6학년 때는 좀 어떤가요? 5학년 때는 음, 조금 이제 4학년 때보다 공부할 거는 덜하지만 이때 이제 팀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아지고 음, 그다음 임상에 대한 실습의 준비를 시키려고 그런 팀으로 하는 페이션 케이스 월컵하고 이런 게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 만약에 지식을 충분히 쌓지 않았다면은 5학년 때 와서 또 페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기 이제 시작을 해요. 또 5, 음. 6학년도 만만히 볼 학년은 전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세미나가 있고 뭐 셀프 케어가 있고 익스피리언스 뭐 여기 또 세미나가 있는데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이 이제 팀으로 하는 어떤 뭐 그런 과제 이런 부분들일까요? 세미나라는 거 네. 어떤 걸까요, 이게? 세미나라는 거는 저희 학교가 환자 아, 차트 프로그램을 한 개를 샀는데 학생 한 음, 3, 4명 정도가 모여서 그 차트를 보고 아, 정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혼자서 월급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하고 그다음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 세미나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 어드밴스 프랙티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APM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저게 이제 네네. 약국 모듈 랩에 들어가서 처방전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잡아내서 의사한테 통화를 해서 고치고 약간 이런 프로그램인데 5학년은 3학년에 대립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만약에 약 지식을 충분히 쌓지 않았다면 저 랩에서 빵점을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랩입니다. 네. 여기 6학년 때 나플렉스 리뷰 모듈에는 그 보드 리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저거는 네. 저희가 로테이션이 6개가 있는데 6개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학교에서 넷플릭스 리뷰를 해주는 코र्스예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아, 학교에서 네. 어. 네, 형식적으로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약사님 약대 재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보면은 보통 이제 나플렉스 시험에 대해서는 많이 다들 걱정이나 준비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보통 뭐 3, 4개월 남겨놓고 시험까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플렉스에 대한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미국 약대생이 5학년 정도까지 유급 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나플렉스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나 약사님. 보통 5학년까지 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6학년 때 조금만 봐도 나플렉스 통과하실 수 있는 점수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6학년이 직접 돼보고 나서 느낀 건 조금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은 3, 4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친구도 진짜 있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진짜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 친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래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아, 이게 네. 나플렉스라는 시험이 컴퓨터로 보는 시험인데 AI 시험이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봐도 문제가 하나도 겹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 예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곳에서 막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시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정도 사실 공부를 했었고요. 아,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네, 아, 저는 좀 많이 오래 했어요. 이게 학생들마다 다들 틀리네요.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고,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리고 로테이션을 돌면서 실습을 하면서 나플렉스 책이 도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돼요. 되게 잘 나와 있는 책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미리 시작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함 때문에 조금 많이 일찍 시작을 했던 편이죠, 저는. 아, 네, 그럼 지금까지 봤던 미국 약대에서 이제 학년별 커리큘럼,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이런 과목들이 이제 어떤 기초약학이나 임상약학 과목들하고 연결이 되는지 확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그다음에 저희 한나 약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미국 약대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이 두 과목이 있죠. 이제 두 과목을 보면 1, 2학년 때 제네럴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바이올로지는 이제 모lecular 제네럴 바이올로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모lecular 바이올로지나 그 뭐 셀룰러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이 다 제네럴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뿌리에서 뻗어나왔다고 봐도 되겠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학교별로 살짝씩 다르지만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에 걸쳐서 피지올로지나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성의 제네럴 케미스트리와 제네럴 바이올로지가 가장 기본이 되겠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3, 4학년 때 뭐 피지컬 케미스트리,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파마코키네틱스, 파마콜로지 물론 이제 파마코키네틱스나 파마콜로지 이런 과목들이 직접적인 케미스트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관된 과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이런 과목도 아나토미도 있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이런 바이올로지 이런 과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 더 이제 복잡해 보이죠. 이 영어 단어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만한 과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의 기본은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에서 쭉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한나 약사님 부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전공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페셔널 이어서 배우는 과목들이 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1, 2학년 때 배웠던 이런 과목들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기초부터 잘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 약대 입학 예정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1, 2학년 재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메디패스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케미스트리 강의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학생이 지금 미국 약대 입학 예정이다, 입학 준비 중이다라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뭐 약대 1학년 때 이수하게 되는 이제 그 제너럴 과목 이전에 케미스트리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강의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베이직 케미스트리, 제너럴 케미스트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형태냐면 베이직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지금 그 제너럴 케미스트리를 공부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뭐 국제학교 12학년, 11학년 아니면은 이제 입학 예정생일 경우에 이 메디패스에서 제공하는 베이직 케미스트리를 먼저 공부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연착륙을 할 수 있고 이제 부드럽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학생이 만약에 약대 1학년이다 라고 했으면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아직 2학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올가닉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학년 2학기 때 시작하게 되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2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때 진행하는 올가닉 케미스트리 아까 그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이 올캠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아직 제대로 공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고 2학년 때 보통 이제 파마콜로지 일종의 양리학이죠. 이런 과목
3학년 때 다른 과목들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메디패스에서는 케미스트리 관련돼서 약대 입학 예정생, 그다음에 약대 재학생들을 위해서 베이직 케미스트리 그리고 제네럴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 세 과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추가로 말씀드린 건 제작 중인 과목이 있는데 이 파마콜로지, 양리학 과정을 저희가 지금 제작 진행하고 있고 아마 금년 여름 정도쯤이면 파마콜로지까지도 약대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나 약사님께서 혹시 그 이제 저희 쪽에 케미스트리 강의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전에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을까요? 어떨까요? 약대에서는 일반 전공생들이 배우는 것보다 그만큼의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는 사실 하지 않거든요.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 강의해주시는 선생님들의 강의 퀄리티, 이런 건 또 어떨까 하는 기대로 봤는데, 일단은 커리큘럼이 약대에 포커싱이 돼서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강의 자료를 다 영어로 가져오시더라고요. 쓰는 것도 영어로 해주시고,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은 한국에서 한국말로 강의를 듣고 오시면은 이게 아무리 내가 아는 개념이어도 언어가 달라지면 또 새로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메디페스트 선생님들께서는 강의 자료도 영어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강의하실 때 쓰는 중간중간에 단어도 다 영어로 해주시는데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국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를 뭐 일렉트론이라고 했다가 한국말로는 전자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명도 해주셔서 초보자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강의에 이제 제네럴 케미스트리, 베이직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그 강사분들, 선생님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이 제네럴 케미스트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시건 대학 앤아버에서 케미스트리 뭐 닥터 디그리까지 이제 획득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그 베이직 케미스트리나 올캠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조지아 공대에서 전공을 하시고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벤더빌트 거기서 연구원까지 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충분히 강의에 대한 그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국 약대 재학생들 이런 그 해외 의치학대 재학생들이 1, 2학년시기 때나 이럴 때 어떤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를 또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셔서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바이올로지, 메디패스의 바이올로지 강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 이 부분들은 아까 케미스트리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케미스트리하고 비슷하죠. 입학 예정 학생들은 이제 베이직 바이올로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베이직한 바이올로지 부분은 나는 충분히 공부한 것 같아라고 하시면 입학 전에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미리 공부하신다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1학년 때는 지금 학생이 1학년이다라고 했을 땐 나는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돼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셔도 다시 재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문제를 또 못 풀어요. 그게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제네럴 바이올로지, 셀룰러 바이올로지,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셀룰러나 마이크로 바이올로지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제네럴 바이올로지만 확실하게 난 마스터했다고 자신이 있다면 나머지 이제 연관된 바이올로지 과목들은 문제 없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학년 때 이제 피지올로지나 바이오 케미스트리, 휴먼 아나토미, 3학년 때 클리니컬 파마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2학년 때 저희 그 메디페이스 미국 약대 수강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1, 2학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들,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못하겠어요라고 하는 과목이 어,
아까 케미스트리에서 보셨던 올가닉 케미스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한나 약사님은 어떠셨나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그렇죠.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아무래도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더 개념도 다르고 어드밴스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양이 일단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목 아닌가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바이오 케미스트리 역시 메디패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름 전에, 이번 금년 여름 전에 오픈이 될 예정이니까 이런 그 제너럴 바이올로지나 제너럴 케미스트리 이외에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패스의 피지올로지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케미스트리도 충분히 커버받을 수 있다. 메디패스를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아까 케미스트리처럼 이 저희 쪽에 제네럴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베이직한 바이올로지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바이올로지 선생님은 이제 소위 UIUC죠. 그 일리노이 주립대 그 얼바나 샴페인 쪽에서 이런 부분들 그 바첼러 학위를 따시고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를 준비하셨던 분이고 이분도 이제 유타 주립대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어떤 사이언스 계열의 약대에서 가장 그 연관된 전공들을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미국 약대생들의 어떤 그 궁금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구멍이 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나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의치학대 재학생들에게 더 알맞는 선생님들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근데 메디패스는 도대체 어떤 학원이지? 뭐지? 그냥 렉처를 제공하는 곳인가? 뭐지? 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 페이지에서 잠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디패스는 미국, 영국, 호주 의치학대 유학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뭐 학교 선택, 입학 관련 컨설팅, 입학부터 이제 모든 수속, 입학 전 준비해야 될 모든 학습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국가별로 의치학대 장단점이나 준비해야 될 것들, 입학 후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컨설팅, 그리고 렉처 프로그램, 나중에 이제 한나 약사님처럼 한국으로 리턴을 해서 한국에서 약사나 의사 예비 시험 국가고시를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유학원과 다르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동반한 유학 업무, 어드미션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 한나 약사님께서는 미국 약대 입학 전에 이제 학생과 재학 중인 학생들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엇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공부에 대한 부분이나 졸업,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포부를 갖고 미래를 설계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지금 재학생들 중에서도 앞이 막막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내가 미국 약사가 돼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아직도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나 약사님께서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약대 입학하실 분들은 공부 양이 정말 많다는 거를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학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사실 포기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가는 느낌이 아니고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이제 불화도 조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감수하시고 약사가 될 만큼 이 직업은 저는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웨디패스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시간이 학교 다닐 때 여유가 나신다면은 그 시간에 학교에서 일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공부를 잘 하셔서 학교 공부가 내가 너무 이제 할만하다 하면 학교에서 튜터 프로그램 같은 거에 신청을 해서 튜터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남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다음 병원에 볼런티어도 나가고 이렇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시간도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길은 정말 많으니까요. 한국으로 리턴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국에 계시던지, 다른 외국을 가시던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나 약사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미국 약대에 대한 부분들 내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